무슨 이유가 필요할까요? 저 멀리 기적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대는데 어디론가 가는 것,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있을까요? 저마다의 웃음과 저마다의 눈물을 싣고 기차는 오늘도 달립니다. 어디 사연이 사람들한테만 있나요? 지난 80년 세월을 한결같이 달려온 기차에도 차마 풀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짠내되어 굽이굽이 철길마다 뿌려진 전라선. 전라도 사람들의 삶을 품었던 전라선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먼 시간 속 갯내로 향긋했던 전라선에 올라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관통한다 해 이름 붙은 전라선. 익산과 여수 사이를 잇는 철도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더 분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꼬막철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꼬막철. 기름진 벌바닥에서 긁어올린 꼬막으로 그물이 그득합니다. 전국 새꼬막 생산량의 80%를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월 좋아져 이젠 트럭에 실어 하루면 전국에 보내지는 꼬막. 몇십 년 전만 해도 안악들이 발품을 팔아 했던 일이죠. 작은 양을 못 갖고 다니고 기차에 이제 예를 들자면 한 달아 두 달아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가서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 쥐철 맞은 꼬막잡이는 자정부터 시작돼 다음 날 동틀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룻밤 동안에만 6-7번 이상 그물 넣고 빼기를 반복하죠. 끌어올릴 때마다 미어 터지게 올라오는 꼬막 덕분에 배는 이미 만선. 이곳에만 꼬막잡이 배가 50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집결하는 곳, 소뚜껑을 닮아 이름 붙은 소댕이 선착장입니다. 미리 온 배들은 분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꼬막 껍데기하고 알맹이 걸러내주는 작업이에요. 자, 알맹이만 올라가야지 껍데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해 생산되는 새꼬막 양만 해도 2천여 톤. 그 어마어마한 양을 입증이라도 하듯 걸러 나온 꼬막 껍데기가 산을 이뤘습니다. 알 꽉 들어찬 꼬막만 씻고 담아 서울로 올려보낼 채비 마쳤습니다. 이젠 전라선이 아닌 트럭을 타고 말이죠. 새꼬막에는 껍데기 꼴이 기와를 닮아 와룡자라는 멋진 이름도 있지만 이 마을에서는 좀 별난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게 수저로 못 가니까 이 똥구멍 있잖아요. 이거로 이렇게 깐다 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똥구멍이라 붙이는 거지 새꼬막이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 통통하게 살을 찌우는 지금이 제일 맛있다는 꼬막.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 마을 사람들은 배를 골지 않았다죠. 쌀독은 비었어도 바다에 나가면 꼬막이 지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자기 손으로 꼬막만 까먹을 줄 알면 자식 다 키운 거란 말이 있나 봅니다. 아낙들에게 꼬막은 쌀이었고 또 자식들 공부 가르칠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20kg가 한 자루지만은 옛날에는 24kg 쌀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고 또 바구니에다 들고 그러고 새벽 2시, 1시 반쯤에 하고 먼 시장에 가서 아침 저제 캄캄할 때 그 손님들한테 팔려고 장사꾼들한테 팔면 장사꾼들이 상인이 사가지고 막 서울로나 저 일이 걷던 데로 남원으로 많이 가고. 전국 참문어 생산량의 60%를 신기마을 어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인 문어방으로 말이죠. 문어를 잡는 단지를 부르는 이름 문어방. 구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잡이 방법입니다. 문어방이 집인 줄 알고 들어앉으면 줄줄이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기어 나오는 문어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고집불통인 문어를 만나기도 합니다. 쥐 살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몇 달씩 틀어박히기도 한답니다. 그럴 땐 신기마을 어부들이 쓰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고집쟁이 문어도 고분고분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 수 있다죠. 옛날에는 그냥 방망이 갖고 막 뚜답했는데 노상일이 나무를 갖고 만들라고 뚜답했는데 요새는 이제 속만 찍더라고 나와본다고. 살아 있어야 더 좋은 값을 받기 마련. 수조에 넣어 뭇까지 살려가야 하기에 문어잡이 배에서는 굵은 소금이 필수가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 큰 태풍이 없었던 바다. 덕분에 올해 문어잡이는 그야말로 대풍입니다. 40년 넘게 문어만 쫓아 바다를 누볐던 신기마을 어부들에게도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죠. 문어 풍년 맞아 안악들 손이 바빠졌습니다. 팔고 남은 문어를 손질해 말리는 작업은 신기마을 안악들의 목. 문어를 말릴 때 없어서는 안 될 게 요 칡넝쿨입니다. 말린 칡넝쿨을 문어 머리에 끼워 모양을 내 말리면 예쁘게 잘 마른다죠. 낮에는 볕에 내다 말리고 밤에는 실내에 연탄을 피워 말리기를 사흘간. 정성 들여 말린 문어는 좋은 값에 팔려 전라선에 태워 보내졌습니다. 신기마을 안악들에게는 이만큼 고마운 존재도 없습니다. 신기마을에서는 말린 문어를 탄불에 구워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 팡팡 두드려 먹는다죠. 보드랍게 두드린 문어를 자식들 입에 넣어주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요거 이렇게 잡아갖고 이제 또 말라서 팔아서 이제 애들이 이제 교육비 하고. 신기마을에서만 들리는 소리와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전라선에 매달려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전라선에 실어 큰 도시로 보냈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도 전라선을 타지 못한 천덕꾸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물메기입니다. 옛날에는 아쿠나, 삼식이, 물메기 이런 거는 기름기 없는 고기는 안 알아줬습니다.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라 기름기가 있어야 조금 아무래도 배가 좀 불렀던 모양이에요. 시절이 바뀌어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생선이 됐죠. 11월 말부터 여수 앞바다는 돌아온 물메기로 들썩입니다. 한창 산란철인 요즘 얕은 바다로 몰려든 물메기는 미리 깔아놓은 통발 안에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메기 알이야. 메기 알을 붙이기 위해서 저 어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먹이도 없는데.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통발로 들어오고 수컷은 암컷을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수조로 던져지는 몸집 큰 수컷들과 달리 암컷들은 바닥 위를 나뒹굽니다. 암컷은 수조에 들어가면 몸통 색깔이 바뀌어 질값을 못 받습니다. 억울해도 수컷들에게 수조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 북서풍이 고기를 몰고 와 물메기가 제대로 풍년입니다. 어부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부옵니다. 바다에 돈이 꽉 찼지. 바다에가 돈이 많이 있다고. 물메기가 전라선을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이 무르고 연해서 쉬이 상하는 물메기. 지금이야 수조차에 뻥 뚫린 고속도로가 있으니 어디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보기 드문 물메기 풍년에 지나가던 이들마저도 발길을 멈춥니다. 이듬해 3월까지 겨울 한철만 맛볼 수 있는 물메기. 오래 두고 먹으려 여수 어부들은 겨울바람에 물메기를 말렸습니다. 바싹 말려놓으면 몇 년이고 보관 가능했죠. 하지만 살이 무르고 두툼해 말리기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그게 잘 안 말라요, 언니? 요거 엄청 잘 안 말르죠 이거. 이게 요거 손이 겁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말리는 내내 만져주지 않으면 상하기 십상. 하지만 이렇게 부지런 떨면 1년 반차는 걱정 없었습니다. 말린 물메기는 국으로 끓여도 좋지만 으뜸은 양념장에 묻혀 쪄낸 물메기 찜입니다. 매콤한 양념에 쫀득한 살이 특히 일품이죠. 겨울 한철만 먹을 수 있는 물메기 탕은 어부들의 보양식. 별다른 양념 없이도 물메기 하나만으로 속까지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납니다. 밤새 시린 바닷바람 맞고 돌아온 어부에게 부드러운 물메기 탕만한 게 또 있을까요?
전라선에도 못 올랐던 천덕꾸러기 물고기. 이제는 호시절 만나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겨울 별미가 됐습니다. 아, 이제 맛있다. 뱃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자꾸만 그 이제 선호돼 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정적으로 확산이 된 거지. 처음에는 안 먹고 좋은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요거는 그냥 버리다시피 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반대가. 그리고 예. 오늘도 하루만큼 달라진 세상. 어머니 아버지의 땀이 어린 풍경들은 이제 기억 속으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기차는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